좋아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 뉴스 하시는 청년들, 괜찮죠? 네, 여러분들 반응을 좀 보고요. 시청자분들 반응을 보고 앞으로 계속 함께 방송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청자가 늘진 않아서 약간 조금 잘못됐나?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왜 말씀해 주시는 분들 이렇게 댓글창 보니까 반응이 좋으네요. 예, 그 젊은 청년들 이런 청년들 우리가 함께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함께 키워 나갈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그래요. 사실 우리 이 민주 진보 진영의 그늘에서 청년들이 자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우리 저변이 또 튼튼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졸지에 아저씨가 되는 바람에 좀 당황했어요. 그 아저씨 뻘은 맞죠. 아저씨 뻘은 맞지. 근데 막상 그 아저씨라고 들으니까 좀 당황스럽기는 해요. 저는 보통 그 후배들한테 선배라고 부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막상 아저씨 들으니까 맞기는 맞는 말인데 예, 순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당황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제 큰 조카가 지금 38인가 그렇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참, 그렇구나.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좀 어수선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제가 첫 번째라서 카메라 위치도 그렇고 조명도 그렇고 또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또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카메라가 한 3번 정도 갑자기 꺼졌어요. 지금은 멀쩡하게 잘 작동되는 이 카메라가 아까는 3번씩이나 꺼지는 바람에 제가 무척 당황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수선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2번, 3번 좀 계속 하다 보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백마 장군님 많이 키워주세요 라고 해주셨고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많으시고요. 순데렐라 님도 괜찮다고 해주십니다. 예. 카메라가 부족하다고. 예. 카메라가 조금 그랬어요. 사실은 이 3명이 있기에는 조금 카메라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 그런 부분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운해님 카메라도 어색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멀쩡하게 지금은 멀쩡하게 잘 작동하고 있거든요. 아까는 왜 꺼졌나 몰라. 예, 앞으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우리 2분 뉴스하고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3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3번째 주제도 이 2번째 주제만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3번째 주제는요, 오늘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소식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는 유동규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자, 이 유동규는요, 매번 출석 때마다 뭔가 하나 쇼킹한 얘기를 하고 나갑니다. 이 쇼킹한 얘기가 주로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내용이었는데 오늘 이 내용은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대목이라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뉴스에서는 다루지 않았더라고요. 이 빨간아재 정도만 다루고요. 글쎄,
조중동을 비롯한 그 기존의 어떤 언론들, 특히 이 법조 출입 기자단에서는 손도 대지 않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유동규가 오늘 돌발 증언을 합니다. 검찰의 방침대로 진술해주면은 구속 안 한다고 했다. 예. 검찰 방침대로 진술해주면은 구속을 안 시킨다고 했다. 라고 오늘 유동규가 말을 합니다. 이건 아주 쇼킹한 얘기죠. 자, 이 쇼킹한 얘기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도합 3번째 나왔어요. 사실 이 증언은 한 번만 나와도요, 재판 스톱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검찰이 이 인신 구속을 미끼로 허위 증언을 종용하거나 강요하거나 압박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구속 안 시킬 게 불어. 구속 안 시킬 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해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 안 하면 구속시키겠다는 협박이기도 하죠. 따라서 다른 나라 같다면, 아니 대한민국이라도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난리가 나야 정상입니다. 재판이고 검찰이고 언론이고 발칵 뒤집어져야 정상인데 글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진술이 나와도 보도조차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재판부는요, 이런 진술이 나와도 그런갑다 하고 있는데 도대체 판사들의 귀는 뭘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마저 드네요. 자, 하지만 오늘도 분명히 이런 진술은 나왔습니다. 유동규의 돌발 증언, 검찰이 자기들 방침대로 진술해주면 구속 안 시킨다고 했다입니다. 자, 이 증언은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냐? 예, 바로 오늘 열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그 속에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재판 가운데서 이른바 가장 핵심되는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로 뭉쳐져 있는 그런 사건이죠.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은 유동규의 증인신문이 있었는데요. 유동규는요, 지금까지 검찰 측 증인신문을 한번 5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 측 반대신문을 받을 차례입니다. 원래는 2달 전에 지난 11월에 반대신문이 있어야 하는데 유동규가 그때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교통사고가 나면서 한동안 출석을 안 해버립니다. 그러는 바람에 재판이 이렇게 미뤄진 거죠. 원래는 그 전에 한번 출석을 했습니다만 했어야 해야 되지만 몸이 안 좋다. 내가 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아봐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법정의 증언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규의 이 행태를 보면은 꼭 변호인 반대 신문이 있을 법하면 갑자기 아프다라고 하면서 법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중동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미루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은 재판을 미루는 건 얘죠. 얘가 지금 한 달 가까이 재판에 안 나왔고요. 김용 부원장 재판일 경우에는 3달 정도 재판에 안 나타난 적도 있습니다. 지병이 있다, 고혈압이 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이래가지고 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그때도 변호인 반대 신문 차례가 됐을 때 그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렇게 미루던 유동규 반대 신문이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 진행된 이 반대 신문에서는요, 그간 검찰 증인 신문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반박하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유동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중단됐던 바로 그 내용인데요. 주로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 대한 탄핵이 진행됩니다. 특히 유동규 진술이 그때 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에 한 진술 다르고 2022년에 한 진술 다르고 2022년 진술도 9월, 10월, 11월에 또 조금씩 다르고 또 법정에 와서도 다르고 법정에 와서도 어제 한 말, 그제 한 말, 그거제 한 말 또 다르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됩니다. 오늘 진행된 증인신문은 그거예요.
유동규가 이 성남도시공사의 그 본부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사실상 이 성남도시공사의 의사결정을 좌우했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대체적인 그런 시각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아니 돈을 받아 먹었어도 유동규가 받아 먹었지 이게 다른 사람한테 간 거 아니지 않냐. 더더구나 이재명한테 온 거 아니지 않느냐. 솔직히 너 이재명한테 제대로 보고도 안 했지 않느냐. 자, 유동규는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를 했다라고 해놓고 막상 구체적으로 언제냐라고 하면 시간을 차일 피일 끌다가 또 엉뚱한 질문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해필 유동규가 지목한 그날 이재명 대표는 외부 일정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는 게 확인이 돼요. 그러면 갑자기 유동규는 말을 바꾸죠. 뭐라고? 유동규 내가 이재명한테 한 게 아니라 정진상한테 보고했다. 자,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그래 놓고서는 자, 내가 뭐라고 하던가요? 라면 구체적으로 대답을 못해.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했다. 무슨 그림 그렸는데 대답을 못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정진상한테는 확실히 보고했다. 정진상한테 보고했으면 이재명한테는 자연적으로 보고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돌립니다. 자, 하지만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이쪽 부분, 김용 부원장도 마찬가지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유동규가 대부분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내렸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초기 계획,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 나왔을 때 그럴 때만 보고를 했을 뿐 구체적인 진행 상황까지는 보고를 안 했다. 특히 뭐 어떤 허가를 낸다든지 그 공사 진행 과정에서 업자를 선정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보고하거나 또는 성남시에서 개입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유동규는 어떨 때는 지가 알아서 했다 그랬다가 어떨 때는 보고했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오늘 진행된 반대신문에서는 그간 유동규가 했던 진술을 쭉 끌고 와가지고 니 이렇게 얘기했고 저렇게 얘기했지. 너 보고 안 했다며. 근데 왜 또 보고했다 그러니? 정진상한테 했다며. 근데 왜 또 이재명한테 했다 그래? 자, 직원을 선출하는 직원을 선발할 때도 그래요. 지가 알아서 선발했다며. 그래 놓고선 나중에 아니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야, 유동규, 너 남욱의 진술이 있어. 남욱의 진술을 보면은 그래. 성남도시공사가 설립되면은 유동규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대. 그렇게 알고 있대. 그래서 바로 그 점 때문에 유동규를 지원했고 돈도 줬다 해. 남욱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실제로 성남도시공사가 설립되고 난 다음에 네가 결정권을 갖는 게 됐잖아. 그래서 계속 너한테 돈도 주고 지원도 해주고 계속 너를 만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 협의를 했대. 남욱은 그랬어. 네가 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뭐라 그러냐. 발끈하죠. 그러면서 그때는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할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남욱이 당시만 해도 검찰의 불구속 수사를 믿고 그랬던 거다. 수사팀 방침에 따라 진술하면 구속 안 시킨다고 검찰이 약속하니까 그래서 남욱이 그랬던 거다. 당시 그렇게 남욱이 그러더라. 수사팀 방침에 따라 진술하면 구속 안 시킨다 했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요한 대목이죠. 자, 이 오탈자가 있어서 제가 잠시 수정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이 추궁을 합니다. 야, 남욱이 그러던데 의사결정권은 네가 갖고 있었대. 그래서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네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남욱이가 네한테 지원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성남도시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됐잖아. 의사결정권을 갖게 됐잖아. 그래서 너한테 돈도 주고 뭐 지원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때만 해도 남욱이 불구속 수사가 될 줄 알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 즉, 남욱이 그때 뭘 잘못 알고 진술한 거다. 당시 수사팀 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수사팀 방침에 맞춰서 진술을 해주면 검사가 구속 안 시킨다고 했다더라. 그래서 남욱이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남욱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남욱한테 일정한 진술을 종용을 한 거죠. 자, 그죠? 그러니까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바꿔 나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했고, 검찰은 진술을 바꾸기 위해서, 증언을 바꾸기 위해서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활용했다. 요 얘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 나온 게 아니죠. 작년에도 한번 나온 바 있습니다. 작년에 벌써 재작년이군요. 이건 재작년 얘기인데요. 남욱이 한번 구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남욱이 지금은 나와 있지만 옛날에 한번 구속이 됐었어요.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이 남욱을 불러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욱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너 원래 나 불구속 수사한다고 약속했잖아. 근데 이번에 떡하니 구속을 시켰네? 야, 그러면 나 못 나가지. 너 불구속 수사한다고 약속했잖아. 왜 자꾸 불러? 나 나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죠. 이게 언제다? 2022년 11월 30일. 벌써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런 기사가 한번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동규가 주장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검찰이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유도한 거죠. 남욱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 남욱의 진술이 유동규의 진술을 통해서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뭘 말합니까? 지금 현재 남욱이든 유동규든 이들이 한 진술은 오염된 진술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남욱이나 유동규만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누가 했다? 우리 만배영도 한 적이 있죠. 자, 만배영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남욱 같은 경우는요, 2021년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10월에 귀국해서 체포됩니다. 그런데 체포됐던, 해외로 도피했던 사람이 국내로 귀환해서 체포가 됐으면 사실 구속영장이 바로 떨어집니다. 근데 남욱은 당시 석방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달쯤 뒤에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구속이 됩니다. 그 뒤에 남욱은 출석을 거부하면서 야, 왜 이래? 나 구속 안 시킨다 그랬잖아.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4월에 김만배도 그런 얘기를 하죠. 남욱이가 부탁을 했어. 만배형 진술 좀 맞춰달라고. 지난해 4월에 김만배가 법정에 나와서 그런 진술을 해요. 재판이 한참 진행 중일 때인데 재판 대기하기 위해서 구치감에 있을 때, 법원 구치감에 있는데 그때 남욱이도 유동규도 나한테 슬그머니 와가지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진술 좀 맞춰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남욱이도 나한테 부탁하고 유동규도 나한테 부탁하고 하더라. 라는 얘기를 지난해 4월 법정에서 합니다. 아주 쇼킹한 얘기죠. 사실 이때 이미 재판은 끝난 거예요. 이 진술이 나오면 이다음부터 사실 더 재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진술이 상당히 오염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당시 김만배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재판을 받는 동안, 그러니까 대장동 재판을 받는 동안에 구치감에, 보통 재판을 받으면요,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옮겨오죠.
근데 법원으로 옮겨와 가지고 법정에 가기 전에 대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대기를 하는 곳이 구치감이라는 곳인데 이 구치감에 있다 보니까 유동규랑 마주치게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같은 사건의 피고인들끼리는 이렇게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뭐 말을 어떻게 짤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떼놓는데 이 재판을 하기 직전 구치감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만났는데 유동규가 그랬다는 거야. 형, 나무기가 그리고 정영학이가 자꾸 나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 버티기 힘들어. 이제는 우리들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대장들끼리 좀 싸우라 그래. 여기서 말하는 대장이란 윤석열과 이재명을 말하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재명이 싸우라 그러고 우리는 좀 빠져나가고 싶어. 그래서 나도 말이야 어쩔 수 없이 떠넘겼어. 형한테 떠넘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이재명한테 정진상한테 떠넘겼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형도 좀 거기에 맞춰줘. 진술 그렇게 좀 맞춰서 해줘. 남욱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동규 형, 만배 형, 나는 동규 형을 통해서 돈을 줬다. 이재명한테 돈 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형도 뭐 돈 준 거 있으면 말해. 형 그리고 동생 좀 살려줘. 우리 너무 힘들어. 진술 좀 맞춰줘. 자, 이런 진술이 김만배를 통해서 나옵니다. 남욱이가 그렇게 김만배한테 진술을 종용한 거죠. 우리 진술 좀 맞춰줘. 김만배가 이 검사들 말을 안 듣니까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김만배가 끝까지 검찰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터진 게 이번에 신앙림 사건인 거죠. 참. 자, 여하튼 이렇게 김만배가 폭탄 진술을 하고 나니까 검사들이 그때, 그러니까 지난해 4월이죠.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든 간에 이 김만배의 진술을 뒤집기 위해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딱 어떤 혐의에 맞춰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한 건 아니지?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딱 이렇게 반격을 해요. 아니, 나무기가 그러더라. 동생들 좀 살려달라 그러더라. 나는 진술했으니까 형도 그렇게 해달라 그러더라. 딱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줘 라고야 말 못하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럴 시간도 없고 여건도 안 되죠. 하지만 나 진술했어. 형도 그렇게 해줘 라고 나무기가 말했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김만배가 얘기를 해요. 자, 검사들이 깜짝 놀래죠. 깜짝 놀란 게 아니라 그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재판장도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재판장도 질문합니다. 나무기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당시 변호인도 묻습니다. 정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자 김만배는 이렇게 얘기하죠. 나무기가 나한테 나는 안정범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그래 니는 네 얘기를 가라. 나는 내 얘기를 갔구만. 나는 돈 준 거 없다. 나는 딱 팩트대로 얘기하란다. 이랬다는 겁니다. 나무기 여러 차례 거쳐서 진술을 맞춰달라고 종용을 하는데 김만배가 종용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만배와 관련돼서 이런저런 얘기, 신앙림 사건 이런 얘기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자면 김만배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서 이 김만배는 이런 말도 합니다. 아주 그 당시 대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도 해요. 교도관이 없을 때 조용히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추가 수사 받을 무렵인데 그때 나무기가 그러더라. 처음에는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나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래서 목을 치니 흉내를 내면서 그래서 별 수 없이 내가 진술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원래는 내가 묵비권 행사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은 말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만배 형, 정영학이 카톡도 뺏겼어. 지금 동규 형 많이 힘들어해. 그래서 내가 돈 줬다고 말했고 사실 그 돈 동규도 떼먹고 정민용이도 떼먹고 뭐 그랬는데 하여튼 뭐 돈을 주기는 했다고 얘기를 했어. 형도 그래야지 형이 줄어들어. 잘 생각해 라고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 김만배가 모친상을 당한 날이었어요. 그럼 모친상을 당해가지고 이 어머니 장례식에 내가 갈 수 있나 없나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딱 그때 와가지고 형 사실 나도 말이야 처음에는 묵비권 행사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별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 지금 뭐 다 뺏겼어. 정영학 카톡까지 다 뺏겼어. 그리고 지금 동규 형 되게 힘들어하거든. 뭐 어쩔 수 있겠어. 나 그래 돈 줬다고 말을 한 거야. 물론 동규도 떼먹고 민영이도 떼먹고 그랬다고 뭐 했는데 그래도 돈 줬다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형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형도 좀 잘 생각해봐. 이랬다는 거야. 해필 이 날이 김만배의 모친상 당한 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가장 힘들 때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김만배가 직접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여러분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나오면요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판 야 스톱 올 스톱 야 지금까지 검사들 한 얘기 다 다시 처음부터 검찰 진술 다시 갖고 와봐. 처음부터 다 갈아엎어. 이거 다 버려. 재판 처음부터 다시. 아니면 재판 이거는 이 재판은 나가립니다지. 그래 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 재판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요. 결국 그 재판에서 김용 부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고 이게 정상적인 검찰인가요? 검찰이 공범들을 시켜가지고 진술을 바꾸라고 종용을 하는 그것도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가장 심리적으로 힘들 때 그런 종용을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으면 이거는 재판, 야, 재판 스톱. 이 뭐 이런 개떡같, 이게 뭐 재판이야, 개판이야. 다시 해. 야, 이 재판 기소부터 엉터리해. 다시 갖고 가. 라고 해야 정상이죠. 판사가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진술이 나왔는데도 이 검찰에 의해서 오염된 진술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게 진짜 재판입니까? 개판입니까? 이게 도저히 재판이라고 못하겠어. 문명사회의 재판이라고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에 이 사안을 전해드리면서 최순실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그게 갑자기 떠오르더라. 아, 최순실이 이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언뜻 떠오르더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검사들이나 대장동 검사들이나 같은 놈들이더라. 자, 뭐 그렇다고 제가 최순실을 두둔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보시다시피 이게 뭔가 의심을 해볼 만한 정황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같은 취지의 진술이 3번 연달아 나왔어요. 각각 다른 상황에서 같은 진술이 나왔어. 한 번은 김만배의 입에서, 한 번은 남욱의 입에서, 한 번은 유동규의 입에서, 한 번은 2022년, 한 번은 2023년, 한 번은 2024년. 각각 다른 시기에, 각각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각각 다른 상황에 있을 때 나왔다고. 그래서 이 진술은 근거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나가리가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 재판에 관여한 검사들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야 니들 검사 직위 정지, 니들 직무 정지, 니들 저기 찌그러져 있어. 법무연수원 가.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죠? 원래대로 하자면 다른 공무원들 이런 얘기가 나오면요. 직위 해제가 돼요. 직위 해제. 직위 해제부터 해놓고 시작을 해. 근데 이거 뭐야 이거? 더 웃기는 거는 언론이죠. 이런 폭탄 증언이 나왔는데 보도한 줄을 안 해. 이게 언론입니까? 참 이거는요. 개혁을 해서 쓸 수 있는 애들이 아닌 거지. 개혁을 한다는 것은 고쳐 쓰겠다는 얘기잖아. 얘들이 고쳐질 것 같아? 얘들은 못 고쳐요. 폐기 처분해야 정상이죠. 참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그럽니다. 아, 이거 뭐 이 얘기를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게 되니까 한편으로는 이제는 한숨부터 나네요. 어떻게 대한민국은 참 대한민국이 자꾸 뒤로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어디 이런 것뿐이겠어요. 권력자 마누라, 권력자가 아니지. 대통령의 부인은 언급 좀 했다고. 대통령 부인이 그거 왜 받아? 솔직히 이상한 거 받았잖아. 뇌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 받았으면 검찰 수사를 받아야지. 수사를 안 하고 질질 끌면서 사과조차 안 하겠다? 사과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다고 해서 당 대표를 갈아치워? 야, 이게 정상. 지금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인 거죠, 결국에. 누구 말 맞다나 검사 위에 판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있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때 박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박사 위에 판사, 판사 위에 검사, 검사 위에 여사. 딱 지금 그 상황이네. 여사가 지금 아니 어떻게 30년 전에 통용되던 얘기가 지금 30년도 아니구나. 벌써 40년 됐네요. 40년 전에 통용되던 얘기가 다시 떠들게 되는 겁니까? 야, 정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퇴보라고 하는 거죠. 퇴보를 하고 있는데 그 퇴보에 언론이 발맞춰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일제히 대한민국이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헛둘 맞춰가면서. 언론이 하나 둘 구령까지 맞춰주는 것 같아. 이런 애들을 고쳐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얘들은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